안녕하세요. 상크지아스입니다. 제 유튜브 구독자 수원생님께서 댓글 남겨주셔가지고 제가 동영상 답변 한번 드려볼게요.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한국사 때문에 골치가 아픈데요. 기출을 1도 갈 때는 고대, 고려, 조선, 근현대 한번 돌리고 다시 고대로 왔더니 머리가 다시 리셋된 느낌이 들어서 슬퍼요. 근데 사실 이거는 누가 다 마찬가지예요. 워낙 기출의 양이 많고, 그럼 기본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실은요.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다 까먹죠. 이제 이해독하는데, 이해독했던 것처럼 문제 해설 보기 이렇게 하면 될까요? 제가 해설을 안 보고 풀어보려 했더니 안 풀리는 문제가 너무 많아서요. 예,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한번 답변 드려볼게요. 우선은 우리가 한국사를 많이 예를 들자면, 기본서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인강을 완강을 하시고요. 필기 위주로 빠르게 보세요. 강사분들은 이제 본인 과목에 대해서만 알기 때문에 다른 과목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 수험생분들이 어떻게든 문제를 풀게 하게끔 기본서를 볼 때 이해, 암기, 복습을 권하시는 강사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도 물론 수험 기간이 여유가 있다. 뭐 수험 기간이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한 1년 4개월 이상이 남았어요. 그럼 기본서 복습하면 좋죠. 그런데 대다수가 다들 이제 3월이나 6월 달에 시험을 보기 때문에 기본서를 여러 번 볼 시간은 없습니다. 설령 기본서를 만약에 다시 복습을 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여러 가지가 생긴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한국사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국어도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하기 때문에 만약 복습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워낙 그 많은 기본서를 복습까지 한다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겠죠. 기본서 강의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리고 만약 복습을 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뭐냐면 여전히 까먹는 건 똑같아요. 앞에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다 까먹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요. 그리고 복습을 다 했다 하더라도 또 기출을 풀 때 기본서 내용은 거의 생각이 안 납니다. 왜냐면 우리는 지금 다양한 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본서는 인강을 완강하고 필기만은 딱 목적으로 빨리 보시는 거예요. 이해 암기는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는 잠시 지우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이죠. 기출을 이제 들어간다고 하면은 이제 초시생분들은 거의 못 풀 거예요. 아는 게 없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거예요. 재시생분들은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에 공부했던 게 있기 때문에. 자, 만약 초시생을 바탕으로 조언을 드리면요. 못 푸시면요. 처음 1독 할 때는 인강을 들으실 분들은 인강을 똑같아요. 완강하시면서 필기를 하세요. 그러면 기본서에서 중요했던 내용은 그래도 기출에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왜냐면 한국사 기출이 너무 많아요. 뭐 전항희 선생님 3.0만 봐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해설이 잘 나온 교재 같은 경우는 인강을 굳이 안 보셔도 됩니다. 한국사는. 강사분들은 보라고 할 거예요. 강사분들은 그래도 본인 강의를 계속 다 보고 이렇게 약간 상술적인 면도 무시 못하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해설 잘 나온 한국사 교재는요, 인강 안 봐도 합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해설이 잘 나온 교재 같은 경우는 그냥 문제를 못 푸시는 분들은 푸지 마시고요. 문제와 해설을 읽으세요. 자, 여기서 첫 번째 취지는 뭐였냐면요. 단원별로 우리가 기출의 범위를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각각 파트에서 시험이 뭐가 나오는지 한번 보자는 거죠. 공부할 때는 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먼저 우리가 뭐가 나오는지 확인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는 기출이 이해도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필기가 되어 있어도 상관없으니까 직접 푸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많이 틀리실 거예요. 왜냐면 양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틀려요. 그래서 절대 여기서 스트레스를 안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그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서 실제로 합격생 케이스를 보면요. 성격이 단순하신 분들이 되게 유리해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아, 나는 왜 못 풀지? 막 불안해하거나, 그걸로 이제 더 조급해져가지고, 막 갑자기 막 기분서 막 돌아가거나, 그러면 안 되고, 틀리는 건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가 지금 풀 수 있는 단계가 아니잖아요. 아, 그럼 선생님, 도대체 언제 풀어요? 그거는 모의고사에서 풀게요. 어. 자, 이때는 각 문제 하나하나마다 보기양, 선지, 해설 하나하나를 다 기출 포인트 보는 거예요.
여기서는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맞는 문제든 틀린 문제든 거기에 있는 보기양 선지 해설의 기출 포인트로 봐가지고 여기서 이제 선별을 해줄 거예요. 그 포인트들이 섞여서 나올 거 아니에요, 시험에서는요. 그래서 아는 것은 과감히 삭제를 하고, 송어법이죠. 보지 마세요. 이렇게 보지 말라고 하면은 수험생분들이 걱정을 많이 해요. 아, 진짜 안 봐도 될까? 이거 나중에 모를 것 같은데. 자, 근데 다시 한번 말할게요. 한국사 기출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소홀히 안 하잖아요. 삭제를 안 하면요, 다음에 볼 때 또 오래 걸려요. 그리고 아는 것, 확실하게 아는 것을 삭제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 위주로 집중해서 볼 수 있습니다. 괜히 어설프게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계속 같이 가져가려고 하면은 그 아는 것을 보는 것 때문에 모르는 것에 집중을 못한다는 거죠. 많은 수험생분들이 다들 절실하고 잘하고 싶어 하니까 너무 무리하게 공부하려고 해요. 그게 아니라 이 객관식 시험은요, 여러분들은 줄여나가면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예가, 시험이 만약 한 달이 남았어요. 근데 우리 한국사 전수가 60점이 나온다 할게요. 전수를 남은 한 달 동안 80점 끌어올려야 돼요. 근데 영어도 해도 뭐 국어도 해도 정신이 없습니다. 생각해보죠. 한정되어 있는 이 시간에서 우리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같이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모르는 것만 집중적으로 퍼드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모르는 것만 보는 게 좋죠. 그래서 줄여나가는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모르는 것과 어설프게 아는 것도 있죠. 지금은 우연히 맞췄어. 근데 모를 것 같아. 또는 지금은 맞추긴 했는데 나중에 시간 지나면 모를 것 같아요. 그건 다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별표 표시를 하고 추후에 다시 한번 해독을 하셔야 합니다. 즉,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아까 아는 것을 삭제한다고 했을 때요, 이 아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진짜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그걸 줄이세요. 줄여나가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설이 잘 나온 문제 같은 경우는 이 해설을 그 문제의 기본서처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서도 양이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기출도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기본서에 있는 중요한 내용은 거의 다 기출의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기본서를 어떻게든 이해 암기하고 기출을 문제를 풀고 싶어 합니다. 그 마음은 이해는 돼요. 근데 저는 수험생이 아니잖아요. 제가 수험생이 아니라서 장점 중에 하나는 수험생분들에 비해서 그래도 상황을 약간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수험생분들은 어쩔 수 없잖아요. 주관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기본서를 제대로 잡고 기출 풀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 시간이라는 거예요, 시간. 과목이 5과목이고 기본서랑 기출의 양이 어마어마하고요. 강사나 학원은 상술이 강해가지고 다 본인들 강의 쫙 늘려놓고 다 들으려고 하고, 그렇게 공부하면은 여러분 1년 안에 정해진 기간에 합격하기 힘들어요. 많은 합격생들이 다 2년, 3년 차죠. 왜요? 시행착오 해가지고 성격이 늘어난 거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단기 합격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왜? 줄여나가는 공부를 하니까요. 해야 하는 거 위주로요. 저희도 그렇고요. 저희 수강생분들도 요즘에는 단기 합격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완벽하게 공부하기보다는 정해져 있는 시간 내에서 효율적으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딱 하면요. 보통 수험생분들이 복습을 할 때 또 시행착오이 뭐냐면 그날 배운 거를 복습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이해는 돼요. 잊어버리기 싫어가지고. 근데 그렇게 하면은 또 너무 오래 걸려요. 그렇게 설령한다 하더라도 한 보름 지나면 또 까먹을걸요? 우리가 뭔가를 잊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면 되게 편해요. 그럼 여러 번 보면 되는 건데 계속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니까 그걸로 인해서 다른 과목이 밀리고 그 밀린 과목이 아쉽게 점수가 안 나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복습은요, 그날 배운, 그 전날 배운 거를 다시 복습하면은 제대로 못 나오고, 일단은 한번 다 끝내세요. 그 다음 다시 앞으로 돌아가죠. 그게 복습이에요. 즉, 해독이 복습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죠, 여러분. 우리가 시험장 갈 때, 기출을 꼼꼼하게 한 번 보고 시험장 가는 게 점수가 더 잘 나올까요? 아니면 덜 꼼꼼하게 두 번 보고 시험장 가는 게 더 점수가 더 잘 나올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자 같은 경우는 볼 때는 좋아요. 꼼꼼하게 한번 보는 거는. 볼 때는 그래도 좀 더 이해가 잘 되겠죠. 근데 문제는요. 앞에 부분 다시 또 복습을 안 하니까 까먹어요. 근데 덜 꼼꼼하게 두 번 보면 뭐가 좋냐? 처음에 1회독 할 때는 당연히 덜 꼼꼼하게 보니까 이해는 덜 되겠죠. 하지만 적어도 다시 2회독을 들어가잖아요. 앞으로 돌아가잖아요. 그게 복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은요. 여러분들이 줄여가지고요. 꼼꼼하게 한 번 보고 시험장 가는 것보다는 덜 꼼꼼하게 두 번 보기 유리하고 두 번보다는 세 번, 세 번보다는 네 번이 유리한 거예요. 왜냐하면 객관식 시험이니까요. 그래서 삭제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기출을 한 45일 이상 걸렸다고 할게요. 이거는 뭐 강사마다 과목 어떤 뭐 강의수가 다 다르니까 다 다르겠지만 그냥 하나 예를 들은 거예요. 우리가 삭제를 안 하면요. 그럼 또 그 다음부터 다시 또 45일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삭제를 해가지고 줄이는 거예요. 그 다음 30일. 그 다음 또 삭제하면 15일. 그 다음엔 7일. 그리고 드디어 하루. 자, 요겁니다. 여러분들이 기출을요. 하루에 한 번 정도 볼 수 있다고 해볼게요. 하루에 드디어 한 권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거의 다 어느 정도 암기가 된 게 아닐까요? 또한 기출의 양이 상당히 많잖아요. 막 1000페이지. 어마어마하죠. 뭐 법과목 같은 거 보면 천재. 그 기출을 벗어나는 문제가 몇 문제 나올 거예요, 우리가. 기출 입이 너무 많은데. 저는 20문제 중에서 거의 없다고 봐요. 많아야 한두 문제? 하지만 뒤에서 우리가 모의고사도 할 거고, 저 마무리 과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까지 벗어난다? 괜찮아요. 기타 시험이니까 여러분 찍으면 돼요, 어차피. 뭐 설마 여러분 다 모르겠어요? 보기 한 두 줄이 하나 헷갈리겠죠? 틀려도 그래도 90입니다. 즉, 기출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여기까지 이렇게 딱 하잖아요. 저희 합격생들도요, 이때까지 이해 안게 잘 안 돼요. 당연하죠. 왜? 아직 많이 해독을 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에 약간 좀 공감이 되는 수험생님들은요, 여기까지는 저는 약간 좀 빠르게 보라고 권유하고 싶습니다. 이때 빠르게 보라는 거는 막 이해 없이 막 빠르게 보라 그런 뜻은 아니고요. 여러분이 평상시에 공부한 대로 하세요. 대신에 이 과정까지는 모르는 게 상당히 많이 나와요. 모르는 것은 너무 알려고 하거나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 이유는 재시생분은 빨리빨리 찾을 수 있어요. 발췌도. 근데 초시생들은요, 찾는 것도 오래 걸려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여기 보시면은 다음에 해석하기로 했잖아요. 이때 볼게요. 일단 이 단계까지는 회도 돌리는 게 중요합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그리고 이 단계까지 여러분 모르는 거 별표 표시한다 했잖아요. 암기하지 마세요. 암기하면 또 못 나갑니다. 암기는 이 다음 해독 때 하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다음 해독. 이게 뭐 대략 3회독이라 할게요. 이거는 사마다 좀 달라요. 어떤 선생님들은 저희는 못 푼다는 가정에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만 또 재시생분들이나 누군가 또 풀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그냥 바로 들어가시면 되세요. 이해독을. 자, 그러면 3회독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이제 변화가 생기죠. 누적과 반복이 되는 거죠, 이제. 그래도 한두 번 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금씩 이해 안게 됩니다. 갑자기 막 이해하기가 팍 된다기보다는 이런 거죠. 저희 학교생 케이스에 보면요. 이전에는 앞단계에서는요, 그냥 단순히 몰라요. 근데 이 정도 단계 되면요, 이제는 틀리더라도, 제가 좀 적어볼게요. 틀리더라도 해설을 보면 이제 좀 이해가 돼요. 아, 전에 배웠던 게 바로 이거였구나. 두 번째, 계속 우리가 봤던 거를 계속 문제 계속 접하니까요. 은근히 맞추던 문제도 계속 생겨요. 반복되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처음에는 몰라요. 잘 개념을. 이때는 상당히 힘들죠. 근데 3회부터는 은근히 맞추고 이해가 돼. 그럼 이때부터 집중을 할까요? 안 할까요? 집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꼼꼼히 공부해 주시고요. 앞에서는 빠르겠지만
이제 여기서는 꼼꼼히.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암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삭제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줄여주는 거죠. 반대로. 자, 여러분, 이 전 단계. 기본서부터 기출, 여기까지.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가 되는 단계예요? 안 되는 단계예요? 이해가 안 되는 단계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버티세요. 좀 빠르게. 괜히 여기서 여러분들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막 내가 몇 개 공부했는데, 아, 나는 왜 문제를 못 풀지? 이렇게 많이 틀리지? 아, 나 지금 잘못 공부하고 있나? 기부터 다 돌아가야 되나? 아, 이 강사랑 안 맞나? 다른 강사 좀 알아볼까? 아, 교재를 바꿀까? 그러면 이제 수험기가 늘어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진짜 공부가 시작돼요. 합격생 분들도 저희가 이제 학교생들 많이 배출해가지고 이제 학교생분들이 많이 찾아오시면요, 인사하러. 제가 항상 늘 물어보는 게 있어요. 지금 계속 이제 앞으로 수험생들이 많이 공무원 준비할 텐데 여러분들도 이제 합격을 해봤지만 앞으로 공부하실 수험생분들을 위해서 좀 조언 같은 거 좀 해줄 수 있냐. 그럼 합격생분들이 이제 많은 조언을 주시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말하는 게 뭐냐면요. 만약에 본인들이 다시 준비를 한다고 하면은 기본서는 좀 빠르게 그냥 1회독하고 넘어가고 싶다고 하네요. 왜냐면 합격을 한 입장에서는 기본서를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빠르게 보고 나중에 모르고 나왔을 때 찾아보는 참고용이지 기본서를 막 잡으려고 하면 힘들다는 거죠. 대신에 기출을 더 빨리 들어가서 기출을 더 돌리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왜냐면 기출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뒤에서 잡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한국사 같은 경우는 한번 정리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필기 노트 같은 거 있잖아요. 필기 노트를 이 중에 한 단계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하자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국사 과목이 기본서를 우리가 너무 이해하기 복습을 안 해도 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첫 번째, 기출이 너무 잘 나와 있어요. 너무 많아요, 이미. 두 번째, 필기노트처럼 정리해주는 강의도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서 그냥 잡으세요. 기본서에서 뭔가를 하기보다는. 이게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모의고사 들어가는 거죠. 근데 모의고사 정도 들어갈 때는 이제 인강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때는 독학으로 하세요. 그리고 누군가는 나 필기노트 좀 암기할래. 그런 분들은 암기를 같이 해주시면 되고 나는 아직 기출 좀 덜 돌렸어. 그럼 이때까지 계속 기출을 해독하면서 삭제해 주시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시험에 가면은 설마 점수 안 나오겠어요? 그리고 점수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집중할 수 있어요. 자, 여기 적어주신 거 보면요. 제가 해설을 안 보고 풀어보려고 했더니 다시 한번 말할게요. 못 풀 거예요.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러기에는 너무 양이 많고 우리 수험생분들은 5과목을 공부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이제 영어 강사이지만 제가 이렇게 타 과목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많이 이제 학생들에게 조언을 주는 이유는요. 제가 이제 084 클래스를 운영하면서 학생들을 직접 5과목 다 관리해보고 학교생들을 이제 많이 배출해 보니까 저는 이제 수험생분들의 마인드가 좀 이해가 돼요. 수험생들의 상황을. 우리 수험생들은 잘할 수가 없어요.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5과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너무 잘할 수 없어요. 처음에는 약간 좀 부족하다는 거를 인정하고 들어가면은 좀 스트레스 좀 덜 받아요. 대신에 뒤에서 잡으시다, 여러분. 기출과 마무리, 모의고사에서요. 하지만 영어 강사서 영어는 좀 달라요. 영어는 단순 암기가 아니잖아요. 그냥 독해를 시험장 가서 빠르게 읽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영어는 천천히 단계별로. 하지만 다른 암기 과목들은 좀 빠르게. 언제까지? 기출 1, 2회독까지만. 그러면 그 다음 회부터는 진짜 여러분들의 공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제발 버텨주세요. 존버. 자, 제 조언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언제든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응원할게요.